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 협력 R&D를 수행하시는 중소기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소기업 협력 R&D 연구비 집행 및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연구비 개요, 일반사항, 연구비 사용 및 정산 기준, 부록 순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연구비 개요입니다. 연구비와 관련한 사항은 중소기업 협력 연구개발 절차서를 근거로 하며 절차서는 한전중소기업 동반성장 홈페이지와 에너지기술마켓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비 용어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연구비는 비목과 세목으로 구성되는데요. 비목은 연구비를 구성하는 모든 원가 속성 중 유사군으로 묶어 표현한 비용 항목을, 세목은 비목의 구성 요소를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한 원가 항목을 의미합니다. 정산잔액은 사용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의 합계이며 사용잔액은 연구개발 종료 후 남은 연구비의 현금, 현물 잔액을, 불인정금액은 연구비 사용금액이 사용기준과 맞지 않아 불인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산이 완료되면 한전은 미지급한 연구비 중 정산잔액을 제외하고 수행기업에 최종 연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정산잔액이 미지급한 연구비보다 많을 경우 연구비를 회수하기도 합니다. 연구비는 앞서 설명드린 비목 및 세목별로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됩니다. 각 비목 및 세목별 어떻게 산정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 번째 과정인 연구비 사용 및 정산 기준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비의 단계별 사용 절차입니다. 첫째, 연구비의 산정 및 협약 단계입니다. 기업이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실제 소요 연구비를 비목별로 적정하게 편성합니다. 그리고 협약 시에는 연구기간에 따라 한전의 현금 지원금의 지급 일정을 명시하는데요. 이 중 일정 비율은 정산 후 최종 지급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세요. 둘째, 연구비의 집행 및 증빙 단계입니다. 연구비는 연구비 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연구비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사용합니다. 기업의 연구비 담당자는 연구비 집행 시마다 그 내역과 관련 증빙을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철저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연구비 집행 관리가 미흡한 경우 한전에서 연구비 지급이 유예되거나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변경 및 정산 단계입니다. 연구원의 변경 또는 연구비 비목 간 변경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한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연구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정산 시 관련 금액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종료되고 과제의 최종 평가까지 완료되면 기업은 연구비 집행 실적을 한전과 회계법인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정산이 시행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연구비 일반 사항입니다. 연구비는 다음의 사용 원칙이 있습니다. 정확한 연구비 산정과 연구 계획 및 목적 등 연구 용도에 부합한 사용, 연구 기간 내 집행, 그리고 객관적 증빙 서류 구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마다 협약 번호가 새겨진 공무인직인을 찍어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등에 해당 예산을 연구비로 집행하였음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연구비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최대 산정 비율이 제한되어 있는 비목과 세목이 있으며 당초 연구비 사용 변경이 제한되어 있는 비목과 세목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는 사용 방법 및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제한 사항은 세 번째 과정에서 모두 언급되니 주의 깊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의 사용과 관련한 기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업은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연구비 전용 통장을 개설 후 15일 이내에 연구비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제별로 최대 5매까지 연구 책임자에게 발급됩니다. 참여 연구원 등 기업의 연구비 담당자는 연구비의 사용 후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사용 또는 오류 발생분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용 금액 중 부가세가 있다면 향후 신고 시 환급받기 때문에 연구비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연구비로 사용했다면 카드 결제 전일까지 연구비 계좌로 입금하여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연구비의 변경, 연구 책임자의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시스템 내의 관리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카드 분실 또는 협약의 해약 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과제가 모두 종료된 이후 정산 단계에서는
집행실적 보고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과 한전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은 인터넷 주소창에서 화면에 있는 주소를 입력하시고 개인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접속합니다. 주요 기능에는 과제의 정보 조회 및 사용자 관리, 자금 집행 내역의 등록, 정산 및 카드 사용 관련 조회 및 출력 기능 등이 있습니다. 기업은 연구비를 사용 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구비 카드 사용 내역 및 연구비 전용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건별로 선택하여 관련 증빙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와 사용료 등의 현물은 사용 내역 등록 화면을 통하여 월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세부 등록 방법은 시스템 메인 화면 하단 공지사항에서 수행기업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업무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전은 절차에 따라 과제 종료 후 최종 평가를 시행하고 회계감사를 시행할 지정 회계법인의 안내와 함께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 정산 시행을 위한 기업의 협조 사항을 안내합니다. 참고로 지정 회계법인은 한전에서 3년마다 별도의 계약으로 선정하는 회계감사 전문 법인을 말합니다. 기업은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하고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할 때 질의사항에 대한 응답 및 보완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계감사가 완료되면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수행기업과 한전에 통보합니다. 이후 기업은 회계법인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한전은 회계감사 보고서와 기업의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정산잔액을 산출합니다. 한전이 정산잔액과 자녀지원금에 대한 기업과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녀지원금을 지급하면 정산이 완료됩니다. 다만 정산잔액이 자녀지원금보다 과다할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연구비를 한전에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기업은 안내받으시는 계좌로 회수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정은 연구비 사용 및 정산 기준입니다. 연구비의 각 비목 및 세목별 세부 기준들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건비의 사용 및 정산 기준입니다. 인건비는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며 참여 연구원의 직급별 적용 기준과 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율과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로 구분하는데요. 내부 인건비는 기업 소속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 산정합니다. 기업 소속 책임 연구원 2명이 12개월간 20%의 참여율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의 인건비 산정 예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 외 다른 직급의 연구원 인건비도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면 기업의 전체 내부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인건비는 기업 외부에서 위촉하여 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외부 인건비 역시 앞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계상하시되 연구원의 참여 개월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의 사용 내역은 월 1회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며 내부 인건비의 집행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참여 연구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연구원별 참여율 현황표를 월별 작성 및 관리하여 제출하고 연구기간 중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 자격 취득상실 확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빙 제출 자료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인건비의 집행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의 원천징수 영수증, 연구원의 이력서, 혹은 경력 확인서 등의 직급 확인 자료, 그리고 연구원의 통장 사본과 해당 계좌로 입금한 입금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빙 제출 자료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을 교체할 경우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전의 연구원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공문으로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련 자료로는 연구원의 전출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 명부자료, 교체한 연구원의 이력서 혹은 경력증명서 등의 연구원 직급 확인 자료가 있으며 증빙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불인정 사례입니다. 연구원의 변경이 한전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약 시 계상한 연구원의 전체 인건비 대비 과다하게 집행한 경우 그 집행부는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과소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협약서와 절차서에 의거하여 미집행한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감액 또는 회수합니다. 연구원이 정부 과제 등 타과제에 동시 참여하여 전체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의 사용 및 정산 기준입니다.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는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장비와 부수 기자재 등 연구시설의 사용과 임차 또는 구입 경비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경우 사용료로 구분하며 현물로 산정하고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임차료 또는 구입비로 구분하며 현금으로 산정합니다. 사용료는 구입가의 감가상각을 반영하고 사용기간 및 빈도에 따라 계상합니다. 산정 예시를 화면을 통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를 산정할 때는 임차기간, 임차기관, 구입가격, 용도 등 산정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입비로 구입이 가능한 대상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연구시설인 경우에 하나며 전체 구입비 중 50% 이내에서 2천만 원의 한도로 한전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가격, 용도, 제품의 성능 등 그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의 집행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용료는 기기의 사용 명세를 매월 작성하여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임차료와 구입비는 집행 후 15일 이내에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임차료는 기자재 성능 등 제품의 사양이 기재된 견적서 및 계약서,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 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임차 기간을 고려하여 임차료의 사용은 분납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 기기에 임차 기관을 표시하여 부착하고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비는 기자재 세부 사양이 기재된 견적서를 포함한 구매 품위서와 계약서,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 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한전 중소기업 협력 연구개발 지원 기자재임을 표시하는 표시차를 부착하고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의 불인정 사례입니다.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 또는 공통성 기자재를 임차 또는 구입한 경우와 기자재 및 시설의 임차 또는 구입 후의 연구비 종료 기간까지 그 사용기간이 협약 또는 계약 시의 사용기간에 미달되는 등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집행금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견품 및 시약 재료비의 사용 및 정산 기준입니다. 견품 및 시약 재료비는 내용연수 1년 이하의 기구와 집기, 시약과 재료 구입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부대비를 의미합니다. 연구비 산정은 최근 물가 정보지 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고 필요한 수량을 반영하여 계상합니다. 이때 과제 수행 기업이 보유하거나 생산하여 판매 중인 시약 또는 재료의 경우 현물로 산정하여야 하며 견품 구입비는 국산화 개발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견품 및 시약 재료비는 집행 후 15일 이내에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며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 계산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를 명시한 거래명세표와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품 및 시약 재료비로 500만 원 이상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 결제가 반영된 구매 품위서도 함께 제출하고 구매한 물품의 검수 조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구입 시 수입 신고 필증, 외국환 거래 계산서를 제출 자료에 포함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품 및 시약 재료비의 불인정 사례입니다.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범용성 기구 등을 구입한 경우와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내역서상의 구매 세부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시제품 제작 이후 재료비를 구입하거나 연구개발 종료 직전에 이루어지는 등 재료비의 구입 시점이
사용 시점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 금액 또는 관련 금액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작품 제작비의 사용 및 정산 기준입니다. 시작품 제작비는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작품을 외부에 제작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시작품의 제작은 자체 시험, 참고 시험, 성능 시험 등을 위하여 3개의 세트 이내 수량으로 목업으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작품을 추가 제작하여야 하거나 금형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사유를 명기하여야 하고 개발 금형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능 검증을 위하여 금형 제작을 필수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형 제작을 지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작비의 50% 이내와 8천만 원 한도로 연구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시작품의 제작비는 집행 후 15일 이내에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며 집행 증빙 자료로 외주 발주에 대한 기업 내부 결재가 있는 품위서, 설계 도면 또는 제작 규격서 등의 제작 요구서, 그리고 비교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품 제작비의 집행 증빙 자료로는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 계산서, 검수 조서 및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작품 제작비의 불인정 사례입니다. 설계서, 제작 규격서 등의 발주 내역과 발주 근거, 금형 사진 등 관련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집행 금액 또는 관련 금액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3D 디자인 모형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단순 디자인 검토용을 금형으로 제작하는 등 금형 제작 필요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집행 금액 또는 관련 금액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비의 사용 및 정산 기준입니다. 여비는 참여 연구원의 국내와 국외 출장에 따른 실소요 경비를 의미합니다. 국내 여비는 시외 지역 출장에 한하며 사용 일수는 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 금액의 총액은 기업 인건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외 여비는 연구개발 관련 기술 조사로 한정하며 국외 출장을 수행하기 전에 공문으로 한전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 일수는 연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율은 출장일을 기준으로를 환율을 적용합니다. 국내 출장 여비의 산정은 수행 기업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소요 경비로 하며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에 대하여 화면에 보이는 공무원의 국내 여비 산정 기준표를 참조하여 적용합니다. 국외 출장 여비의 산정 기준도 절차서에서 관련 기준표를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비의 사용 및 지급의 한도 적용 예시를 참고하여 출장 시 사용이 가능한 여비 한도에 대하여 미리 계상하여 사용하시고 특히 여비 중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적용하는 여비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집행 후 15일 이내에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며 국내 출장 여비의 집행 증빙 자료로는 기업의 출장 여비 지급 기준서, 출장 명령서 및 지불 내역서, 카드 매출전표 또는 통장 이체 입금표 등을 제출합니다. 이때 출장건별로 출장 대상자, 출장 목적, 기간, 출장지,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 시 유류대 한도 금액 등을 출장 명령서 또는 지불 내역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고 교통비에는 사용 내용에 따라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장 내부품에서 출장 일정, 지급 한도 내역, 차량 유류대, 산정 등 관련 증빙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출장 여비는 한전의 사전 승인 공문과 귀국 후 20일 이내에 제출한 출장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출장 여비 지급 기준서, 출장 명령서 및 지불 내역서, 카드 매출전표 또는 통장 이체 입금표 등과 함께 제출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비의 불인정 사례입니다. 해당 과제에 참여 연구원이 아닌 기업 소속 직원 또는 위탁 연구기관의 참여 연구원 등에 대한 출장 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음료 구입, 택시 이용 등으로 추가 집행한 경우와 식비를 지급한 출장 기간 내 회의비로 식사 비용을 이중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 금액 또는 관련 금액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험료의 사용 및 정산 기준입니다.
시험료는 연구개발에 관련한 시험비 및 시작품에 대한 검증비를 의미합니다.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시험 비용이며 협약 또는 과제 진행 중 협의한 개발 규격에 의거하여 정한 시험 항목에 대하여 한전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인정하는 국내 시험기관 등의 시험 성적서와 해외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의 규격 승인서 등 관련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료도 역시 집행 후 15일 이내에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시험료의 집행 증빙 자료로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료 정산서, 시험 성적서,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 계산서, 외국에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일자 기준의 환율이 명시된 입금표 등을 제출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험료의 불인정 사례입니다. 시험료는 시험료 정산서의 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견적 시에 지급한 금액으로 미리 집행하고 이를 증빙한 경우 시험료 정산서에서 그 잔액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금액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공인 시험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 등의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집행 금액 또는 관련 금액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의 사용 및 정산 기준입니다. 수수료는 연구개발에 관련한 인쇄비, 각종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인쇄비는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 및 복사 등의 실제 소요 금액을 산정하고, 회계법인 감사수수료는 한전에서 제시하는 별도 기준 단가 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유형적 발생품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평가원의 견적가 등으로 산정합니다. 수수료는 집행 후 15일 이내에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며 집행 증빙 자료로는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서,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500만 원 이상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 결제가 포함된 구매품이서, 검수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최종 보고서의 인쇄비, 회계법인 수수료 등 연구기간 종료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내 사용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하며 집행금액을 정산시 인정합니다. 수수료의 불인정 사례로는 연구개발과 무관한 단순 복사용지 구입비 등이 있으며 집행금액 또는 관련 금액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술정보 활동비의 사용 및 정산 기준입니다. 기술정보 활동비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활용비, 회의비, 연구 활동비 등의 소요, 경비를 의미합니다. 이 중 회의비는 기업 인건비의 5% 이내와 1회당 30만 원 이내의 한도로 산정 및 집행이 가능하며 외부 인원이 참가하지 않는 수행기업 자체 회의는 사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규격 및 시험 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단체의 자문 또는 컨설팅을 시행할 경우에 실비로 산정할 수 있으며, 전문가 활용 시에는 화면에 보이는 전문가 초청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자문 또는 컨설팅 기간은 1개월 이내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 연구원의 야근식대로 기업 인건비의 2%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비용 산정은 정부 중소기업 연구개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술정보 활동비는 집행 후 15일 이내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활용비의 집행 증빙 자료로는 기업 내부 결제품의 사전 승인 서류와 함께 전문가의 재직증명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세금 계산서 또는 통장이체 입금표, 자문회의 참석 확인서,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의 집행증빙 자료로는 참여연구원의 연장근무 명령부 또는 내부품위서, 연장근무 실적보고서, 카드 매출 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정보 활동비의 불인정 사례입니다. 연구활동비로 사용한 야근식대를 평일 점심시간대에 집행한 경우와 야근식대로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금액 또는 관련 금액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술집과 호프 등의 유흥업소에서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와 출장 여비로 식비를 지급한 출장 기간 내 회의비로 식사 비용을 이중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금액 또는 관련 금액 일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탁연구 개발비의 사용 및 정산 기준입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 대가기준 또는 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융복합 과제를 제외하고는 2억 원을 한도로 하여야 합니다. 학술용역 대가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의 작성 기준을, 기술용역 대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개발비의 집행증빙 자료는 협력연구개발과제의 각 비목별 적용 기준에 준하며 위탁기관의 연구 책임자 확인을 받은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의 불인정 사례는 앞서 설명드린 각 비목별 사례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술용역 대가 기준과 기술용역 대가 기준 자료를 화면을 통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과정은 부록입니다. 우선 연구비 집행시 당부 사항입니다. 정산시 연구비의 불인정 현황을 살펴보면 사용기준 한도초과 사용기준 미준수, 부가세 포함 정산순으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의 원인은 주로 기업의 연구비 사용자가 연구비 집행 및 정산 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잘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은 중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매뉴얼과 관련 절차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연구비의 집행 및 증빙 관리, 정산 자료 제출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비의 부정 집행 사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정부지원금 집행 실태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용도에 사용된 부정 집행 사례가 267건 적발되었고 약 24억 원이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부정 집행의 사례로는 동일 거래의 영수증을 중복하여 사용하여 연구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허위 계상하고 연구개발에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등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 발행하거나 연구과제와 무관한 장비 등을 구입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난 점검 사례는 연구비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면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전도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이는 결과적으로 연구개발의 성과 제고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기업에서도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어 연구비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면 여러 경로를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갖고 참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 발생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는 지면을 통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내용 또는 연구비 사용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한전상생발전처 동반성장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